그러면 사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나 자동차 가압류를 먼저 시행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되지 않는다면 통장 가압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장 가압류를 하시게 된다면 현금 공탁액이 상당하게 많이 나옵니다.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되겠죠.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는지 어떤 은행을 가압류를 해야 될지도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이 케이스처럼 채권자 갑이 있고 채무자 을이 있고 제3채무자 병이 있다면 병이 을에게 줄 돈이 확실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상대로 제3채무자 병이 을에게 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셔서 채권 가압류가 인용이 되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즉 집행권한을 얻으셔야 됩니다. 집행권한은 크게 지급명령이나 민사 재판 절차를 통한 판결문을 말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다 인정하고 있고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시간상으로도 짧게 끝나고 또 비용도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이 채권액에 대해서 다투고 또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을 가지고 채권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집행권한을 얻는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로 가게 된다면 대략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채권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좀 소요되더라도 좀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집행권을 얻으셨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으셔서 세 번째 단계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추심이나 압류 전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추심과 전부는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보통 전부를 하지 않고 추심을 하게 됩니다. 전부를 하게 되면 채권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이 남아있든 없든 간에 전부를 하게 된다면 내 채권은 그냥 깡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를 했는데 줄 돈이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채권자는 500만 원만 전부받고 나머지 500에 대해서는 이 집행권으로 다시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채권 추심을 하시면 전부 추심을 못 받으셨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압류 절차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가압류를 하시고 두 번째 집행권을 얻으시고 세 번째 압류 추심이나 압류 전부 절차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간혹 압류 추심 신용회사나 이런 데서 빨리 돈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신용회사들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하시기 어렵다면 의뢰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편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채권 압류 추심 1, 2, 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아니면 공사를 하시다가 물건을 납품하셨다가 돈을 못 받으시는 경우에 압류 추심 절차 1, 2, 3 절차를 밟으신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고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 1, 2, 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에서 도솔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재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